그래서 이제 종목은 사실 이제 챗 GPT나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이런 이제 생성형 AI 관련 수혜주는 뻔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. 챗 GPT 열풍이 불었을 때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다 올라가고 있잖아.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솔트룩스. 솔트룩스가 삼성전자하고 협력해가지고 네. 언어 모델 이제 자체적인 언어 모델 개발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사실 지난주부터 솔트룩스는 삼성하고 뭐 한다 이런 루머가 계속 돌았었어요. 그럼 나도 텔레그램 그걸 못 받았는데 그게 그저께 돌아서 어제 시초부터 맞아요. 엄청 쐈다면서요? 그래서 이제 솔트룩스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게 이슈가 팍 되니까 솔트룩스가 장중에 또 급등해가지고 거의 상한가 아까 찍지 않았나 솔트룩스? 맞아, 찍었었어요. 장중에 상한가 찍고 사상 최고가 넘어섰잖아요. 그러니까 상반기 1, 2, 3월 달에 챗 GPT 열풍이 불어가지고 종목들이 막 3배, 5배씩 다 급등했는데 그 자리를 지금 오늘 솔트룩스 넘어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후광을 받고 이제 솔트룩스가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. 코난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진짜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. 코난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제 상한가로 끝났잖아요. 상한가로 끝나서 이제 마감됐으니까 얘도 내일 또 움직일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마음 AI 뭐 이런 종목들. 그러니까 마음 AI까지 이제 요 세 종목이 챗 GPT 이제 열풍 불었을 때 제일 세게 올랐던 거고. 근데 저는 이제 셀바스 AI를 셀바스 AI가 진짜 기술력은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챗 GPT에서 이제 파장된 게 넓게 보면 이제 챗봇이잖아요. 결국 이게 언어 모델이 경쟁력.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과금 자체를 이제 사실상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언어 모델을 한국어나 영어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언어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그런 이제 언어 모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요즘에 LLM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초거대 언어. 요거 개발하는 회사가 솔트룩스하고 셀바스 AI인데 가장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오히려 또 유증을 얻어맞았잖아요. 근데 유증을 해가지고 이제 유증이라는 게 사실은 유증이 발표 났을 때는 그냥 일반 주주배정 유증 해버리면 우리가 다 악재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신주 상장 다 되고 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한 거거든. 그 돈을 가지고 뭐 AI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든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매를 맞고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이런 AI 신사업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좀 크고 그다음 LMM 같은 요런 초고대 언어 모델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이걸 언어 모델 AI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튜터 교육이나 그래서 이제 셀바스 AI를 이제 좀 탑픽으로 미는 거예요.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엠로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. 엠로는 삼성 SDS 오늘 삼성 SDS 주가도 그렇게 안 움직이던 애가 막 오늘 7% 8% 막 삼성 SDS 올랐거든. 엠로는 SaaS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 서비스형 플랫폼 만드는 이제 기업이 특히 공급망 관리.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아니라 사실 공급망 관리가 핵심이에요. 근데 AI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공급망 관리를 이제 더 체계적으로 한다. 미국에 O9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. 이 O9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이 공급망 관리 기획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엠로가 관리하고, 그 다음에 삼성 SDS가 실행하고, 요런 이제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엠로가 왜 이제 삼성 SDS 관계 회사는 최대 주주가 삼성 SDS예요. 지분을 삼성 SDS가 33%인가 들고 있어요. 최대 주주가 이제 삼성 SDS니까 이게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. 3월 달인가 지분 인수했을 거예요. 근데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막 한두 달 동안에 막 엠로가 계속 막 주가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이쪽 AI 쪽 투자한다. 삼성전자도 뭐 막 얘기 나오고 SDS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주가 올라간 거예요. 엠로는. 내일이면 경고딱지가 떨어진대요. 그래서 내일이 더 쏘아 올릴 것이라고 오늘 사는 분들이 많던데. 진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경고딱지 떨어지고 붙고 이런 걸로 투자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나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야. 내가 궁금하니까. 그랬더니 엠로를 사라 해. 엠로가 지금 경고딱지가 내일 떨어지면 너무 어려워. 내일 갈 거래. 그 너무 확률이 반반이지 않아요? 근데 요즘 가는 애들이 잘 가니까. 근데 이제 많이 확실히 그건 맞아요.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 맞고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투자 정보를 얻는 게 거의 대부분 우리 같은 이런 유튜브 채널 뭐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바닥에 이제 투자하는 있는 건 얘기해봤자 움직이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안 가지니까 막 맨날 신고가 치고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들이 막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종목이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반도체도 그렇잖아. 계속 가는 종목이 가잖아. 마찬가지로 이제 엠로도 분명히 이제 더 갈 수는 있겠지만, 제가 볼 때 이제 주가 위치가 그렇게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.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.
그래서 아까 나 셀바스 AI를 자꾸 셀바스 AI 숨겨진 제가 볼 AI 때는 수혜주?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일 당장 매수를 해가지고 네. 좀 크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신고가를 이제 뚫고 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잖아요. 아니 제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심상치가 않아요. 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아, 제약바이오는 뭐 밀고 있는 미는데? 건 유한양에 오스코테, 오스코테. 엄청 많이 올랐잖아. 엄청 많이 어. 올랐어. 엄청 많이 올랐어. 그게 오스코테. 이제 요즘에 제약바이오 트렌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. 폐암 신약. 요거랑 비만 치료제. 이게 면역 항암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고 지금 한미약품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이제 그 후보물질 발굴을 해가지고 유한양행에 유한양행 넘기고 팔았잖아요. 유한양행이 이제 얀센하고 같이 이제 공동 임상하고 있는 거거든. 얘네들이 이제 그 레이저 티닙 요거를 아미반타법이라고 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하고 같이 이제 임상을 하고 있어요. 병역 임상하고 있거든. 요 결과가 이제 12월 달에 나올 거예요. 근데 10월 달에 ESMO 10월 달에 ESMO에서 이제 공개가 될 건데 결과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아주 높아. 왜냐면 이게 존슨앤존슨이 밀고 있는 거거든. 그래서 거의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.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미 이거 되면 제팟이래. 완전 대박이에요. 타그리소가 작년에 매출이 3조 8천억이었어. 시장 완전 이제 잠식해가지고 매출이 한 1, 2조 정도 나와버리면 완전 대박 나는 그럼 거예요. 유한양행 사야 돼? 오스코텍 오스코텍. 사야 돼? 유한양행을 사야지. 유한양행 오스코텍도 사야지. 이제 관계사인데 둘 다 사요, 둘 다. 둘 다. 지금 근데 차트 보시면 유한양행은 사상 최고가예요, 오늘. 네. 사상 못 최고가, 사겠네, 또.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상 최고가니까 이제 사라고? 가는 거지. 이제 내가 제일 진짜, 싫어하는 차트야. 나도야. 이제 진짜 그렇게. 전대미문의 이제 미지의 영역을 이제 개척하는 거야. 근데 우리나라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래. 봐봐. 아, 오스코텍 지금 괜히 실제로 팔았네. 유한양행 같은 이런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. 전 세계적으로 이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, 왜냐면 폐암이 시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. 결국은 신약은 시장 규모가 큰데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. 그래서 이게 또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도 주요 암 환자들 중에 순위에 뭐 한 1, 2, 3위 안에 폐암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. 폐암 위험 강한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을 하면 엄청난 이제 이 효과가 생기는 거죠. 실적도 좋았잖아. 그렇죠. 유한양행은 그러니까. 이미 이제 뭐 기술 이전, 지금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마일스톤 유입되고 이래가지고 2분기 때 이제 실적도 되게 좋았고. 그러니까 이제 여차저차 붙여가지고 가는데 아까 이제 이걸 이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신라젠 한번 보세요. 막 15배, 2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임상 3상까지 갔다가 다 자빠졌잖아요. 근데 얘는 지금 3상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니까. 근데 유한양행은 지금 올라간 거 보면은 뭐 얼마 오르지 않았어. 몇 배 올랐어요? 아니 뭐 저점 대비하면 좀 올랐지만 몇 배도 아니야. 그것도 아니야? 몇 배도 아, 아니야. 근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났어. 그래서 유한양행이 실적이 좋고 이런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래서 제가 이 7월 초부터 내가 유한양행을 지금 밀고 있거든. 왜냐면 근데 왜 나한테 사람 말 유- 안 했어요? 아니 다른 거 이제 얘기하느라고. 이제 6월 30일 날 네. 타그리소가 우리나라 이제 1차 치료제를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밀어내고 유한양이 먼저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어. 근데도 주가가 안 움직였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장의 트렌드거든. 6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.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.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막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막 오스코텍 막 이런 애들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서서히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. 사야겠어. 그런 거거든요. 이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게